1590년 오다와라 정벌을 끝으로 일본에 길었던 내란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선은 열도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륙 침공이라는 거대한 망상에 가까운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1591년 규슈의 북단 히젠 나고야에 유례없는 규모의 전진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동원령이 내려졌고 1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바다 너머를 향해 집결했습니다. 1592년 4월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선봉대가 부산포에 상륙하며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이었으나 곧 의병의 저항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의 재해권 장악으로 보급로가 차단되며 전쟁은 장기전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장 이질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히데요시는 그를 히젠 나고야 성에 머물게 하며 원정군 배후를 지키게 했으나 이에야스의 주력 군대는 조선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서국 다이묘들이 막대한 전비와 병력을 소모하며 약화되는 동안 이에야스는 간토의 땅에서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명나라와의 강화 협상이 결렬되자 도요토미 정권 내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무단파와 문치파 사이의 깊은 감정의 골, 그리고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은 철옹성 같았던 도요토미 가문의 결속력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된 히데요시의 꿈은 조선의 추운 겨울바람 속에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1598년 8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어린 아들 히데요리를 걱정하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포함한 오대로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에야스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 사후 이에야스는 정권의 법도를 정면으로 위반하기 시작합니다. 다이묘 간의 사적인 혼인을 금지했던 법칙을 어기고 다테 마사무네 등 유력 다이묘들과 중첩된 사돈 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합니다. 이는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하는 이시다 미츠나리와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정권은 행정관료 그룹인 문치파와 전장을 누빈 장수 그룹인 무단파로 갈라졌습니다. 두 파벌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결정적인 계기는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문치파의 수장격인 이시다 미츠나리는 군감으로서 최전방 장수들의 실적과 태도를 평가해 히데요시에게 보고했습니다.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던 무단파 장수들에게 뒤에서 장부를 기록하며 자신들을 평가하는 미츠나리는 눈엣가시였습니다. 특히 전투 중 후퇴하거나 소극적이었던 장수들을 미츠나리가 엄격하게 보고하면서 가토 기요마사와 후쿠시마 마사노리 같은 맹장들은 히데요시에게 질책을 받거나 영지가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히데요시 사후 히데요시라는 강력한 억제기가 사라지자 두 집단의 갈등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집니다. 무단파 7인은 자신들의 가신들을 이끌고 이시다 미츠나리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저택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미츠나리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여장을 하여 간신히 오사카 성으로 도망쳤다가 나중에 후시미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택으로 몸을 피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미츠나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무단파 7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서열 1위인 이에야스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야스는 미츠나리를 살려주는 대신 정계에서 은퇴시켰는데 이는 무단파의 지지를 얻고 문치파를 고립시키려는 이에야스의 고단수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무단파 장수들은 도요토미 가문의 가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츠나리에 대한 증오 때문에 도쿠가와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 도요토미 정권은 내부의 분열로 몰락을 시작하게 됩니다.